이번 영상은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사용한 의사소통 방법은 무엇인가? 대상자, 비가 와서 그런지 팔다리가 쑤시고 아파. 요양보호사, 그러면 제가 팔다리를 주물러 드릴게요. 자, 팔다리가 쑤시고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덜 아프도록 팔 다리를 주물러 드릴게요 했으니까 증상이 있는데 팔다리가 쑤시고 아픈 증상을 완화하고 보조하기 위해서 완화를 시키기 위한 보조로 제가 팔다리를 주물러 드릴게요 하고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증상 완화 보조. 다시 한번 11번 다음의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사용한 의사소통 방법은 무엇인가? 비가 와서 그런지 팔다리가 쑤시고 아파. 그러면 제가 팔다리를 주물러 드릴게요. 증상 완화를 보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번 다음 사례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감정 공감의 표현으로 옳은 것은 자, 요양보호사 어르신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아요. 대상자 그런가 보네. 점점점점. 자, 그럼 요양보호사가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네,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도 없어요. 그렇죠? 좀 이 문제는 풀 때 조금 힘들었습니다. 아까 11번도 제가 틀렸었거든요. 공감하는 표현이라는 게 좀 애매했습니다. 저는 5번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이 좋아 보여요. 그랬는데 사실 그런가 보네 점점점을 보고 이걸 답하는 건 아닌 건 맞죠? 제가 잘못해서 5번은 틀린 건 맞습니다. 이 햇살도 좋은 밖에 나가서 걸어 보실래요? 햇살도 좋은데 밖에 나가서 걸어 보실래요? 공감은 아니죠. 권유하는 거죠. 그런가 보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썩하니 날씨가 아주 좋아.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 듯 하니까 3번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실래요? 뜬금없이 그죠? 감정 공감은 아니겠죠? 가족분에게 전화해 드릴게요. 갑자기 왜? 자, 그래서 이 날씨와 관련된 거는 일단 1번, 5번인데 어르신은 오늘 날씨가 아주 좋아요. 그런가 보네. 별 말씀이 없으시죠? 그냥 말을 이어가면 되겠죠? 날씨에 대해서. 네,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도 없어요. 자, 이게 답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조금 난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이 내주신 문제였었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내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도 없어요. 이게 감정 공감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책에 보면 공감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대상자가 말하는 모든 것에 공감할 수 없더라도 그렇게 말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믿어주는 것. 그러니까 그런가 보네 한 거는 날씨가 아주 좋아요란 말에 동조를 한다는 얘기긴 하고 그러니까 동조했다고 생각하고 네,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도 없어요 하고 날씨가 아주 좋은 상태에 대한 그 대상자의 표현이 길진 않았지만 동조는 했으니 자, 그럼 둘 다 날씨가 아주 좋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공감한 상태에서 네,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도 없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게 맞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책에 공감에 대해서 이어서 잠깐 살펴보면요.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감 능력은 나는 당신의 상황을 알고 당신의 기분을 이해한다. 처럼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기분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자신의 느낀 바를 전달한다라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사가 네,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도 없어요. 따뜻하다는 나의 감정, 나의 느낌을 전달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 13번 다음 대화와 관련된 깊은 의사소통 방법은 다음 대화와 관련 깊은 의사소통 방법은 대상자 아들이 요즘 연락도 없고 전화를 해볼까 해. 요양보호사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세요. 공감하는 거죠. 네. 첫 번째,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13번 다음 대화와 관련된 깊은 의사소통 방법은 대상자, 아들이 요즘 연락도 없고 전화를 해볼까 해. 요양보호사,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공감하기입니다. 14번, 다음에 해당하는 의사소통 기술은 대상자가 돌아가신 배우자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셨다고 아침부터 투덜거리신다. 자, 그리고 요양보호사. 식사하고 산책하면 밤에 주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식사하고 산책을 하면 잠을 못 주무셨던 거를 밤에 잘 주무실 수 있다. 도움이 될 것 같아 하고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해보세요 라는 정보를 제공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식사하시고 산책하면 밤에 주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는 것은 정보의 제공입니다. 자, 책에서 보면 요양보호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할 수 있다. 정보 제공이죠.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상자와 가족의 욕구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은 정보 수집에 많은 도움이 된다. 방금도 의사소통을 통해서 대상자가 돌아가신 배우자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셨다고 아침부터 투덜거리면서 의사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배우자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잠을 잘 못 주무셨다고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까? 정보를 제공해야겠구나. 식사하고 산책하면 밤에 주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의사소통을 한 것입니다. 15.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몸짓 얼굴 표정으로 이야기를 전달을 돕는다. 몸짓 얼굴 표정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는다가 답입니다. 자, 책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경우 대상자가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경우는 먼저 각 장애별 특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노인성 난청은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생기는 청각 기능의 저하이다. 잘 듣지 못하여 의사소통에 소극적이며 목소리 크기나 높이 조절이 잘 안 되어 큰 소리로 말을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법. 1번 대상자의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신호 주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3번 입모양으로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그렇죠? 말을 알아듣기 쉽도록 천천히 차분하게 이야기한다. 보청기를 착용할 때는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한다. 보청기를 사용할 때는 건전지와 전원 스위치가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청각 상실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 대상자를 더 많이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의 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맞죠? 자, 1번. 보청기의 입력은 낮게, 출력은 크게 조절한다. 잘못했죠? 보청기의 입력은 높게, 출력은 낮게 조절한다. 대상자가 알아듣도록 빠르게 말한다. 아닙니다. 아까 6번에서 봤죠? 말을 알아듣기 쉽도록 천천히 차분하게 이야기한다. 4번. 입을 작게 벌리고 귀에 바짝 붙여서 말한다. 자, 3번에 보면
입 모양으로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 대상자의 뒤에서 귀에 대고 조용히 말한다. 잘 들릴까요? 난청이 있는데. 자, 1번에 있죠? 대상자의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입니다. 따라서 15번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몸짓 얼굴 표정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는다 입니다. 자, 16번 시각장애 대상자와의 대화법으로 옳은 것은 4번 만나고 헤어질 때는 요양보호사가 먼저 말을 건네고 악수를 청한다. 그죠? 말로써 먼저 들리게 하고 악수를 청합니다. 시각장애 대상자와의 대화법. 자, 그럼 틀린 것 한번 볼까요? 1번 소음이 있는 곳에서 대화한다. 자, 소음이 있는 곳에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정면에서 이야기한다입니다. 2번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는다. 시각장애자한테 몸짓과 얼굴 표정이 전달이 될까요? 자, 조금 후에 책을 통해서 보고요. 3번 대상자와 보행시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뒤에서 걷는다. 만나 살펴볼까요? 대상자와 보행시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뒤에서 걷는다. 책 7번을 보시면 대상자와 보행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 대상자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가 좋다. 자, 대상자보다 보행할 때 반보 앞에 나와서 먼저 대상자의 팔을 끄는 자세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죠? 5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하여 두는 것이 좋다.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하면 안 되죠. 요양 대상자 중심으로 설명해야 되겠죠?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대상자를 중심으로, 요양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하여 두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2번에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는다 하고 여러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각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 대상자의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여기, 이쪽 등 지식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하여 두는 것이 좋다.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 대상자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천천히 정확하게 말한다. 말한다. 거의 말하는 게 맞죠. 시각장애인한테는 설명한다. 그죠?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5번, 6번. 이미지가 전달하기 어려운 형태나 사물 등은 촉각으로 이해시킨다. 대상자와 보행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 대상자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가 좋다. 대상자가 읽고 싶어하는 것을 읽어주고 고유명사 등은 자세히 설명한다. 대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받아쓰고 내용을 다시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시각장애 대상자를 위해서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 전달을 돕는다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죠? 따라서 16번 시각장애 대상자와의 대화법으로 옳은 것은 4번 만나고 헤어질 때는 요양보호사가 먼저 말을 건네고 악수를 청한다 입니다. 그죠? 4번에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7번 뇌졸중으로 말은 어눌하지만 듣는 것은 이상이 없는 경우의 의사소통으로 옳은 것은 뇌졸중, 그죠? 뇌출혈이나 뇌경색이죠. 뇌졸중으로 말은 어눌하지만 내가 다쳤으니까 말이 좀 어버버버 하겠죠. 듣는 것은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말은 어눌하지만 듣는 것은 이상이 없는 경우의 의사소통으로 옳은 것은 5번 정확한 발음으로 듣는 것이 이상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발음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말하는 사람이고 이 뇌졸중으로 말이 어눌하지만 이 사람도 정확한 발음으로 대답을 잘 했을 때는 요양보호사가 긍정적인 공감을 표현해 줍니다. 자, 여기서 정확한 발음으로 대답을 잘했을 때라는 것은 요양 대상자가 말이 원래 어눌했는데 정확하게 발음했을 때
긍정적인 공감을 표현해 준다라는 거죠. 자, 1번 대상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듣는 것이 이상이 없는데 굳이 큰 소리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2번 듣는데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지시대명사를 사용한다. 지시대명사는 구체적이지 못하죠. 안 됩니다. 3번 면담을 할 때는 서서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한다. 아니, 답변이 끝나기 전에 끊어서 질문을 합니까?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도 좀 안 맞죠? 4번 대상자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이야기하도록 한다. 듣는 게 이상이 없는데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17번에 뇌졸중으로 말은 어눌하지만 했으니까 언어장애에 좀 해당이 되겠죠? 책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언어장애. 언어장애는 외상이나 뇌병변 등으로 말하는 능력이나 듣고 이해하는 능력에 이상이 있는 상태로 알아듣기는 하나 말을 할 수 없는 경우 뇌졸중 같은 병명들이 뇌졸중이죠. 자, 뇌졸중으로 바꿨습니다. 뇌졸중으로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말을 잊어버린 경우가 있다. 치매나 다친 경우에도. 자, 이야기하는 방법. 언어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 1.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는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한다.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한다. 그치? 언어장애는 말하기 힘들므로 의사 전달하기 위해서 소음이 있는 곳을 좀 피합니다. 3번 면담을 할 때는 앉아서 하고 아까 서서 한다는 거 틀렸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는다. 대상자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고개를 끄덕여 듣고 있음을 알린다.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에는 예, 아니요 등으로 짧게 대답한다. 이게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눈을 깜빡이거나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으로 의사 표현을 하게 한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그렇죠? 언어로 표현하기 조금 힘드니까. 잘 표현했을 때는 칭찬과 더불어 긍정적 공감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해준다. 자, 이 부분이 방금 정답에 해당되겠죠? 잘 표현했을 때, 그죠? 정확한 발음으로 대답 잘했을 때, 칭찬과 더불어 긍정적 공감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해준다. 자, 5번 보시면 정확한 발음으로 대답을 잘했을 때 긍정적인 공감을 표현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8번 판단력,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판단력과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라고 합니다. 5번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긴 문장으로 천천히 말한다 맞을까요? 자, 책에 보면 판단력, 이해력 장애. 판단력, 이해력 장애는 발생한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판단력, 이해력 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 1.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쉬운 표현을 해라라는 거죠. 어르신 밥 먹으세요 하고 그냥 간단하고 짧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1번은 틀렸죠? 2번 대상자와의 성격에 맞춰 빠르게 말한다. 자, 방금 본 것처럼 천천히 이야기한다가 있습니다. 몸짓, 손짓을 이용해 상대의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이야기한다. 자, 3번 몸짓, 손짓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방금 본 문구에 다 있었죠? 몸짓, 손짓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몸짓, 손짓을 이용해 상대의 말하는 속도에 맞춰 천천히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몸짓, 손짓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4번 친근감을 주기 위하여 반말을 한다. 반말은 하지 말라고 했죠. 자, 책 4번에 보시면 불쾌감을 주는 언어를 쓰거나 아이처럼 취급하여 반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불쾌감을 주는 언어를 쓰지 않고 아이처럼 취급하여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 여기 3번에 보시면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는다라고 되어 있죠. 말을 해도 이해력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경우라서 말 대신 실물을 보여주거나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언어장애랑 비슷하죠? 언어장애도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도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번 주의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2번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자, 주의력, 집중력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설명해야 그나마 집중하고 기억에 남겠죠? 책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는 주의가 산만하고 활동량이 많으며 충동성과 학습 장애를 보이는 정신적 증후군이다. 주의력 결핍 장애는 어린아이에게 발생하는 장애로 알고 있지만 성인에게도 나타난다.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의 2에서 4% 정도가 주의력 결핍 장애로 추정되며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한다. 산만하겠죠? 자, 2번을 보면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단계적이지 못하고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면 안 되겠죠? 3번 여기, 저기 등의 지시 대명사를 많이 사용한다. 여기저기 막 얘기하면 혼란스럽겠죠. 주의력 장애가 있는데. 자, 3번에 보시면 여기, 저기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한다. 그죠? 목표를 인식하고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번 보시면 환경적 자극을 되도록 많이 주도록 해라. 틀렸죠? 5번 말할 때 크고 빠르게 명령조로 말하도록 한다. 아닙니다. 빠르고 명령조로 하면 주의력이 산만해지겠죠? 어디다가 집중을 할지 모르겠죠?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따라서 19번 주의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의 대화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2번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설명한다입니다. 20번 다음의 보기에서 제시된 의사소통 기술과 관련이 있는 대상자의 장애로 옳은 것은 시간, 장소, 날짜를 계속 알려준다. 시간, 장소, 날짜를 그럼 인지를 잘 못한다는 얘기죠. 진압력이 나오겠죠. 주의사항을 문서화하며 글로 쓰고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인다. 왜 글로 남길까요? 기억을 잘 못하는 거죠. 진압력 장애입니다. 책 한번 보고 갈게요. 진압력 장애. 진압력 장애는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상태로 치매, 의식장애, 낮은 지능 등이 원인이다. 진압력 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홍길동 어르신 이렇게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합니다.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하도록 노력한다. 자, 일관성이 있어야 조금 더 기억이 나겠죠?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자, 이거는 현실감을 키운다고 합니다.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켜서 현실이라는 감각을 키워줍니다. 자, 4번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고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적어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이 대상자를 도와주면 아주 좋겠죠? 따라서 20번 다음의 보기에서 제시된 의사소통 기술과 관련이 있는 대상자의 장애로 옳은 것은 진압력 장애이다. 시간, 장소, 날짜를 계속 알려줘야 하고 주의사항을 문서화하며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야 하는 경우는 진압력 장애.
함께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자, 마지막 21번과 22번을 두고 있네요. 21번 요양보호사가 다음과 같이 제안한 여가활동 유형은 무엇인가? 대상자 옛날에는 사물놀이에서 장구도 배우고 재미있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재미가 없어. 요양보호사 그럼 다시 한번 장구를 배워보시면 어떨까요? 자, 사물놀이, 장구 이런 악기가 나왔죠? 자기계발 활동입니다. 자기계발 활동. 요양보호사가 다음과 같이 제안한 여가활동 유형은 자기계발 활동입니다. 자, 책에 여가활동을 유형해서 시험에 나왔다고 하네요. 장기요양 대상자의 여가활동 유형과 내용을 조금 알아두셔야 좋겠죠. 자기계발 활동에는 책 읽기, 독서, 교실, 그림 그리기, 서예 교실, 신앙송, 악기 연주 여기 있죠? 악기 연주, 자기계발 활동 정답이죠? 백일장, 민요교실, 창작 활동 등이 있고 자, 크게 보면 종교 참여 활동에는 교회, 사찰, 성당 가기 이건 좀 쉽죠? 운동 활동은 체조, 가벼운 산책, 몸을 쓰는 걸 찾으면 됩니다. 사교 오락 활동은 조금 요거랑 좀 구분해서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사교니까 어떤 같이 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영화도 둘이서 보면 즐겁고 연극도 둘이서 보면 즐겁고 음악회도 둘이 가서 감상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전시회도 둘이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하고 즐길 수 있는 거죠. 이런 문화생활은 사교 오락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텃밭, 야채 가꾸기, 식물 가꾸기, 신문 보기, 텔레비전 시청, 종이 접기, 퍼즐놀이 이건 그냥 혼자서 조금씩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일 활동으로 구분하고 가족 중심 활동은 가족 소풍, 가족과의 대화, 외식 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계발 활동에 책 읽기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 독서 교실도 있고 책 독서 묶어서 기억하시면 되죠. 그림 그리기 서예 교실 그리는 거 위주 신앙송 악기 연주 백일장 민요 교실 창작 활동 등이 있다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21번 사물놀이의 장구 그래서 장구를 배워보시면 어떨까요? 자기계발 활동 해보세요 라는 거죠. 21번 요양보호사가 다음과 같이 제안한 여가활동의 유형은 자기계발 활동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김 할머니는 손녀의 종이 접기와 퍼즐놀이 나왔네요. 줄 거 봅니다. 종이 접기와 퍼즐놀이를 함께 즐긴다. 어떤 여가활동에 해당되는가? 자, 종이도 뭐라고 해야 되나? 사부작. 우리 말 잘하죠? 사부작 하고 만드는 거. 퍼즐놀이도 내 앞에다가 딱 두고 뭐 퍼즐들을 가지고 와서 톡톡톡 꽂는 일이죠. 아주 작은 활동들이죠. 그래서 김할머니는 손녀의 종이 접기와 퍼즐놀이를 함께 즐긴다. 어떤 여가 활동에 해당하는가? 할머니가 손녀의 놀이에 즐긴다고 합니다. 소일 활동입니다. 1번. 자, 소일 활동. 자, 모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의 두 번째 영상 보셨는데요. 공부 파이팅 하시고 시험에 꼭 합격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화이팅!